오늘 아침 공기가 좀 특별하죠? 창문에 비치는 이 빛 때문에 그런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정말 신기하게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제로콜라인데요. 솔직히 예전에는 제로콜라 마시면 뭔가 밍밍하고 인위적인 맛이 났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어쩔 수 없이 참고 마시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레귤러 콜라랑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맛있어졌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로콜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맛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2005년에 코카콜라 제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아스파탐과 아세설팜칼륨이라는 초기 인공감미료 조합을 주로 사용했는데 제 입맛에는 좀 아쉬웠어요. 단맛은 나는데 뒤에 쓴맛이나 이상한 화학적인 뒷맛이 남는 느낌이었거든요. 한 모금 마시고 나면 혀에 뭔가 남는 그 느낌 아시죠? 물론 당시에도 이 감미료 조합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았지만 맛에 대한 호불호는 확실히 갈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칼로리를 감수하고 레귤러를 마시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당시 제로콜라는 다이어트 코크보다는 조금 더 오리지널 코크에 가까운 맛을 목표로 했지만 여전히 인공적인 느낌이 남아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음료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비만, 당뇨, 각종 성인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칼로리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맛있는 건 먹고 싶은데 살은 찌기 싫고 건강도 챙기고 싶은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제로 아니면 안 마신다는 소비자층이 상당할 정도예요.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맛있으면서도 칼로리가 없는 음료를 만드는 게 필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감미료 기술의 혁명이에요. 2017년경 미국과 영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2021년에 코카콜라는 제품 이름을 코카콜라 제로에서 코카콜라 제로 슈거로 바꾸면서 레시피도 대대적으로 손봤어요. 목표는 오리지널 코카콜라 맛에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것이었죠. 일부 시장에서는 감미료 조합 자체를 유지하면서도 향료 시스템과 배합 비율을 정교하게 조정했고 다른 시장에서는 아예 감미료 포뮬러를 바꾸기도 했어요. 2021년에는 또 한 번 맛을 개선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맛을 업그레이드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마시는 한국 코카콜라 제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감미료 조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제품의 원재료명을 보면 아스파탐 대신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합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싱가포르,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 물질 그룹에 분류했어요. 물론 동시에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허용 1일 섭취량 내에서는 안전하다고 재확인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스파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게 사실이에요. 아마도 이런 이미지 문제가 일부 시장에서 수크랄로스로의 전환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크랄로스는 정말 똑똑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설탕보다 600배나 단맛이 강한데도 뒷맛이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탄산음료에서 향료랑 섞었을 때 코크스러운 단맛 곡선을 만들기가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아요. 아세설팜칼륨은 단맛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다른 감미료와 시너지를 잘 내는 보조 역할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으면 설탕이 입에서 녹으면서 퍼지는 그 단맛의 곡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로 음료들이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조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한국 제로 탄산음료의 주류가 된 거죠. 물론 제품에 따라서는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같은 다른 감미료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홈플러스 같은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제로콜라는 에리스리톨까지 추가해서 당알코올의 기능성까지 더한 제품도 있고요. 펩시 제로 슈거는 조금 다른 전략을 택했는데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을 세 가지 모두 섞어서 단맛의 강도와 임팩트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런 감미료들을 그냥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블렌딩한다는 거예요. 설탕이 입에서 녹으면서 퍼지는 그 단맛의 곡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미묘한 느낌을 재현하려면 한 가지 감미료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음료 회사들은 마치 향수를 조향하듯이 여러 감미료를 섞어서 설탕의 맛을 정밀하게 흉내내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이게 정말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감미료마다 단맛이 올라오는 속도, 지속되는 시간, 사라지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이걸 적절히 조합하면 설탕처럼 자연스러운 단맛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단맛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제로 제품의 또 다른 문제는 바디감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입안에서 묵직하게 감기면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제로 제품은 그게 없어서 뭔가 물 같고 허전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라멜 향, 바닐라 오일, 시트러스 성분 같은 걸 정교하게 조합하기 시작했어요. 탄산 기포의 크기와 강도도 조절했고요. 설탕 없이도 입안에서 풍성하게 느껴지도록 점도를 조절하는 성분들도 추가했죠. 이런 세심한 기술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로콜라 맛이 완성된 겁니다. 코카콜라와 펩시 같은 거대 기업들의 경쟁도 한몫했어요. 이 두 회사는 제로 시장을 미래의 핵심 전쟁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탕 음료 시장은 이미 성장이 둔화됐거든요. 실제로 코카콜라 제로 슈거는 코카콜라 전체 제품군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품 중 하나예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제로 제품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더 맛있는 제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 소비자들은 점점 더 맛있는 제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콜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아이스티까지 제로 제품들의 맛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나라마다 제로콜라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서 제로콜라 마셔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완제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농축된 시럽을 만들어서 각 나라의 병입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현지 공장에서 그 시럽에 물과 탄산을 섞어서 병에 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라마다 물의 미네랄 성분이 다르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단맛의 강도도 다르고 식품 규제도 달라서 감미료 배합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단맛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 사람들은 더 강한 단맛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제로콜라라도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맛으로 최적화되는 거죠. 이제 제로 제품은 더 이상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대체품이 아니에요. 정말로 맛있어서 선택하는 음료가 됐어요.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레귤러 콜라보다 제로 콜라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이 맛있는데 칼로리는 제로니까 굳이 설탕 들어간 걸 마실 이유가 없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인공 감미료는 단맛 강도가 매우 높아서 사용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건강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구매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맛있는 제로콜라는 감미료 기술의 발전,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초기 아스파탐 중심 시대에서 아스파탐과 아세설팜 칼륨 조합으로, 그리고 이제는 수크랄로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고 볼 수 있죠.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거예요. 감미료 계속 진화하고 있고, 에리스리톨이나 개선된 스테비아 같은 새로운 선택지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어쩌면 몇 년 후에는 설탕 음료와 제로 음료를 완전히 구별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평소에 무심코 마시던 제로콜라 한 캔 속에 이렇게 놀라운 과학과 노력이 숨어 있었다니 신기하지 않으세요? 투더리군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속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파헤쳐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재 제안도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투더리군이었습니다.